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끝을 깨물거나 또 이 치아 뒤쪽을 이렇게 긁고 또 혀가 치아에 꽉 압박이 되는 몇 가지 구강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구강 습관이 혀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되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1차적으로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 1차성과 2차성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나누고요. 특히 2차성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원인 중에 오랄 헤빗, 그래서 구강 습관이 한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혀를 치아에 밀착시키거나 또 혀끝을 깨물거나 또 이를 갈거나 꽉 깨무는 등의 구강 습관이 있는 경우 구강 자율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를 깨무는 습관 이유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깨무는 이유는요, 뭐 넓게 봐서는 혀끝을 깨물고 혀 측면이 입 치아에 이렇게 눌리거나 또 혀끝을 문지르는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혀끝을 깨물고 하는, 또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혀를 이렇게 문지르는 버릇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가는 습관이나 또 수면 무호흡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도 혀가 이렇게 밀착이 되고 깨무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구강 구조나 치과 장치도 한 원인이 돼요. 또 마지막으로 혀가 부어 있는 경우, 이 부어 있는 건 우리 손발이 부었다 내렸다 하듯이 혀도 부었다 내렸다는 이러한 조건이 전신적으로 있는 경우 등이 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혀를 깨물거나 어, 혀를 꽉 자극하는 또는 압박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버릇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이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오래 가면 자기도 모르게 혀나 뺨 안쪽을 깨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특히 혀 앞쪽을 깨물고 또 뺨이 이렇게 흡착이 돼서 그쪽에 자국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떤 일에 집중할 때나 일을 집중할 때가 있으면 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를 꽉 깨물거나 또 혀를 더불어서 깨물게 되겠죠. 또 혀끝을 앞니 뒤쪽에 이렇게 문지르는 이러한 버릇이 생기기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진은요, 뺨 안쪽에 하얀색 선이 이렇게 자국이 나와 있는데 이를 백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뺨 안쪽을 깨물어서 생긴 자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처럼 혀끝에 뚝살이 이렇게 생겨 있죠. 이 부분도 깨물거나 치아 뒤쪽에 반복적으로 문지르면서 생성된 섬유종 종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갈이와 수면 무호흡입니다. 긴장 상태가 계속이 되면 몸에 신체 긴장감이 수면 중에도 지속이 되니까 잠을 잘 때 이를 갈면서 혀를 깨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 중에 이제 잠을 자면서 숨을 일정 기간 안 쉬는 거죠.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혀나 뺨을 깨무는 경향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보다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원인인 경우에 혀끝을 깨물거나 또 치아가 꽉 눌려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처럼 윗니 아랫니가 깨문 자국이 현저히 남아 있잖아요. 또 치아가 누른 자국도 남아 있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구강 구조와 치과 장치 때문입니다. 구강 구조라는 것은 치아가 안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삐뚤삐뚤하면서 어떤 치아가 특히 혀를 깨물거나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부정교합으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혀를 깨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치아의 치과에서 틀니를 맞췄거나 또 치아 교정 장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경우에 혀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혀 측면 뿌리 쪽의 끝 부분의 이제 금니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치아를 깨물어서 웃자라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혀가 부은 경우예요. 이제 혀가 부어서 치아가 혀를 꽉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치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왼쪽 사진처럼요 이빨 자국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혀의 입안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손발이 부었다 내렸다 하듯이 혀도 부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치은이 더 현저해졌다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이제 혀에 만성적인 자극이 되고 혀가 부으니까 치아로 깨물기 십상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입안 내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면과 관련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기혈증, 그래서 스플린치 데피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객관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한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일단 대변이 풀어져요.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고 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속이 더부룩하죠. 심한 경우는 저녁 때 밥을 먹고 잤는데 간식을 하지도 않았어. 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소화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그득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 우리 너무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면 보약을 찾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대부분의 보약이 이 비기혈증에 쓰이는 약이 많이 쓰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얼굴에 윤기가 없거나 창백해지고 또 쉽게 피로하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느끼게 돼요. 이래서 의욕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입맛도 떨어지는 등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비기혈증이라는 진단 유형, 이를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 진단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혀가 잘 부어서 치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조건이 오래되면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이 특별히 형태적인 이상이 없이 지속이 된다면 구강자혈감 증후군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특히 혀를 깨무는 버릇이 있다든가 혀를 자극하는 입안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혀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 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또 전신 요인 중에 다른 요인들, 예컨대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요인이 있는지, 또 정신적인 상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기계적인 자극과 같이 혀를 깨무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잘 나누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혀를 깨무는 이유와 또 이러한 버릇이 있는 경우 혀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